그런데 말입니다. 먹방이 포르노가 될 수 있다는 말 믿겨지십니까? 푸드 포르노. 우리가 늘 먹는 음식과 포르노라는 다소 자극적인 단어가 합성된 이 단어는 음식이나 먹는 행위, 만드는 과정을 자극적으로 전달해 식욕을 이끌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시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자극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 푸드 포르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먹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방을 보는지 우리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배가 고플 때 대리만족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냥 맛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보다도 이제 우리 국내 방송에 먹는 그런 것은 이제 많이 보는데 네, 가끔 봐요. 먹기는 좀 늦은 시간인데 대리만족 그런 방식으로 봐요. Sometimes I watch eating shows on YouTube, yeah. The food looks really delicious, so then I kind of want to eat it, but I can't eat it, so I want to watch someone else eat it. 이렇듯 연령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방을 자주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을 차지한 먹방을 보는 이유는 바로 대리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식욕과 성욕이라는 쾌락을 느끼는 기저가 같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즉, 먹방과 포르노의 연결성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운동을 했을 때, 그리고 대리만족을 통해 쾌감을 느낄 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출합니다. 이처럼 도파민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음란물을 보았을 때나 도박, 마약을 할 때 등 자극적인 상황에서도 분비됩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될 경우에 우리 몸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용기의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자극에도 느껴지는 쾌락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더 높은 자극을 바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먹방을 보고 따라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먹는 양도 한번 따라해봤고 막 앞에 카메라에 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말하면서도 먹어봤는데 뭔가 만족감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이게 뭐 하나 싶나 해갖고 그만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약간 좀 오늘의 먹방은 막 이러면서 다들 안 하시나? 삼겹살 먹방이 있었는데 그거 따라하고 있었는데 집에 돈이 없어갖고 못 샀어요. 매운맛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는 친구들 보면은 따라하게 되죠. 또 먹방을 보면서 따라하니까 같이 동참하는 기분도 들고 그게 좋아요. 점점 무너지는 사람들의 식습관. 그렇다면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신체의 영향은 어떨까요? 이제 그러한 음식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위가 이제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점막 자체에 자극을 주면서 점막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로 따지면은 뭐 위염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위궤양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 위식도 역류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화기관들이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 위염 같은 것도 생기는 경우도 많고 많이 배가 아픈 경우에는 내시경 같은 검사 같은 것도 시행을 하게 되고 뭐 피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몸속에 이제 염증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먹방하고 관련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 질병은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 첫 번째로는 많이 먹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급하게 빠르게 먹는 거, 그다음 세 번째로는 부정기적으로 먹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밤에 밥 먹고 바로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관련이 크고 먹방 콘텐츠가 그런 것들을 좀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위산이나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가슴 통증이나 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식도조임근은 음식을 삼킬 때와 트름할 때만 열리고
평상시에는 꽉 조여 있어 위의 내용물이 식도 내로 역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위산이나 펩신 등의 위액이 식도로 거꾸로 넘어오게 되고 결국 이것은 식도의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가슴이 쓰리고 아픈 증상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역류된 위산은 식도를 지나 목까지 넘어와 가래, 만성기침과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되면 위나 식도의 점막에 궤양과 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식도가 좁아지는 식도 협착이 생길 수 있으며 식도 조직이 변해 발해식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해식도가 나타난 경우에는 차차 식도암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재발이 가장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식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먹방이 우리 신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먹방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렇게 수요가 있을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본다고 해서 내가 배불러지고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게 이렇게 수요가 있을지 몰랐지만 현재 엄청난 수요를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놀랍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먹방을 진행하면은 먹방을 보는 사람들은 좀 남기는 걸 싫어해요. 제가 너무 그 전에 미리 간식을 하나 먹었을 수도 있고 오늘은 좀 속이 안 좋아서 남길 수도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고 왜 남기냐, 음식 아깝네, 아이 주어진 거 다 먹어라, 이런 식의 반응이 조금 종종 있다 보니까 억지로 먹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아, 너가 그렇게 많이 먹어서는 안 돼.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많이 먹는 유튜버들은 슈퍼 위, 어메이징한 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너는 그런 어메이징한 위가 아니잖아. 그렇게 많이 먹는 건 너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야. 너의 자리가 아니라고. 우리 어울리는 옷, 각자의 자리에 충실하자. 스카이. 인터넷 방송이 유행하며 새롭게 등장한 먹방 콘텐츠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먹방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별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며 각자에게 필요한 식사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지금 먹방을 보고 있는 당신, 음식에 대한 고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